나이 듦을 받아들이게 하는 명언, 마음의 주름살을 만들지 말라. 이희승은 34 늦은 나이에 경성제국대학 조선어학급 문학과를 졸업하고 조선어학회에서 학회 활동과 국어 연구에 주력하며 맞춤법 통일안의 이론적 바탕을 수립하고 국어 문법 체계를 확립한 국어학자입니다. 키 145cm 오촉당구인 이희승은 자신의 조그만 몸집을 작고 볼품없는 조약돌에 비유해 아오를 돌멩이 하나라는 뜻의 일석이라고 지었지만 그는 나약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이희승은 일제강점기에 이른바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옥고를 치렀고 광복 후 서울대학교 교수로서 강의 시간을 철저히 지킴은 물론 휴강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강의실 밖에서 돌과 최루탄이 오가는 격렬한 시위에도 눈 한 번 깜짝하지 않고 수업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그도 1960년 4.19 때 시국선언문 발표와 교수단 거리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9월 30일입니다. 이렇듯 살아온 이희승에게 1961년 9월은 착잡하게 다가왔습니다. 새로 제정된 교육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라 정년 퇴직을 해야 했던 까닭입니다. 당시 65세 이희승은 처량함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늙은이라고 교단에서마저 쫓겨나는구나. 그러나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늙은 사람이 자리를 양보해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이희승은 차분히 현실을 받아들였고 여유로운 마음가짐으로 살고자 마음먹었습니다. 이희승은 정년 퇴임 뒤에도 성균관대 대학원장과 당국대 동양학연구소장 등을 지내며 여전히 바쁘게 일했지만 누군가 그에게 은퇴 후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물어오면 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산책합니다. 한편 이희승의 제자들이 스승을 위해 회가면을 마련했을 때의 일입니다. 소식을 들은 이희승은 뭔가 답례해야겠다는 생각에 문득 책을 떠올렸습니다. 그 즉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원고들을 모아 봉어리 냉가슴이란 책을 급히 펴냈으며 회갑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한 권씩 나눠주었습니다. 그 후 이 일을 계기로 나이 든 사람의 특별한 축하식 때 기념 저서를 펴내는 관습이 생겼습니다. 나이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온 횟수를 말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정월초를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해 왔지만 서양에서는 자기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따집니다. 나이의 오어는 동사 나타에 오간 나이입니다. 훈민정음이 창제될 당시 나이는 나으로 표기됐습니다. 이후 나이와 나이를 거쳐 19세기의 나이 혹은 나이로 쓰이다가 20세기 초부터 나이로 통일됐습니다. 또한 나이는 본래 높임말이 따로 없었으나 19세기에 이르러 우서른에게는 연시의 연세나 춘추라고 구분하여 썼습니다. 오늘날에도 연세나 춘추는 어른에 대한 나이의 높임말로 사용됩니다. 중국 고전 논어에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자왈 56 우이주학 31입 42부로 52기천명 62이순 72정심소유불유구. 공자가 말하기를 나는 15에 배움의 뜻을 두었고 30의 뜻이 확고히 섰고 40에 무엇에 홀리거나 흔들리지 않았고 50살에 하늘의 명을 알았고 60의 생각이 원만하여 어떤 일을 들으면 곧 이해가 되었고 70에 무엇이든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었다. 이 글에서 유래되어 15세는 치약, 30세는 일입, 40세는 불업, 50세는 지천명, 60세는 이순, 70세는 종심이 나이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이때 나이 들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나이를 받아들이는 자세의 차이가 생깁니다. 미국 사상가 에머슨은 1870년 사회와 고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연령의 본질은 지성이다. 살아가면서 축적한 다양한 경험이 지적 능력을 키워준다는 말입니다. 19세기 영국 시인 필립스는 나이 들음에 대해
완성을 향한 걸음으로 생각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는 게 아니라 좋은 포도주처럼 익는 것이다. 19세기 미국 수필가 커티스는 비슷하지만 약간 다르게 말했습니다. 나이는 느낌의 문제이지 몇 살의 문제가 아니다. 육체적 변화보다 심경 변화가 나이를 느끼게 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제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가 남긴 말을 음미해 볼까요? 나이를 먹음에 따라 이마에 주름살 생기는 일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마음에 주름살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